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형도 춤을 추고 저도 춤을 춥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정윤환 교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현지 주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학술 세미나는 한국풍군영리철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문화연구소가 주최하며 YCN 유림방송이 후원합니다. 모쪼록 함께 자리하셔서 학문적인 발전을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김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논문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적천수 청각대학교 논문 개요를 말씀드리자 하면 적천수의 원문 및 해석과 번역의 문제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천수를 해석한 단행본과 일제강점기 시대 원헌을 비교해서 문장 또는 글자가 잘못된 부분을 정리를 하였으며 비사적 은유적 표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간목에서 개수에 이르는 전 문장의 내용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비판적 고찰에 대한 해석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전의 비판적 고찰이 공론화가 되어서 명리가 학문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신뢰받는 학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그것으로 논문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명리 고전은 적천수 산명통의 연의자평, 자편진정, 공통보감 등 다양한 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석서도 있고 번역서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해석과 번역의 우려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도 차이를 찾을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석과 번역의 문제점을 제기한 연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선행 연구를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연구한 논문은 없었습니다. 고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고전의 내용을 새롭게 연구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주제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리 고전을 공부하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 문장들이 본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석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자의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인문학적인 용어로서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무조건 역사성에 대한 맹신의 오류, 즉 역사성에 대한 함몰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서 말하면 용어를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로 이러한 것을 볼 때 본 연구는 적천수의 청간 태숙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적천수의 문제점 및 정리에 있어서 말하는 적천수의 역사와 제작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하나를 평가하면 유백원, 이름은 기, 자는 백원, 저장성, 온주성 사람으로 원말 명초 시기의 군사 전략가이자 적치가 문학가이며 명조의 개국 공신이다. 명나라를 개척했던 주원장을 보좌하며 명나라 개국에 큰 공헌을 하였다. 적천수를 쓴 인물이라기도 하나 여러 설이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천수의 저자에 대한 의문도 이렇게 말하자면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용량이
전체적인 설명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읽는 거는 조금 몇 가지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역사적 배경의 의원점에서 발전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적천수를 추서하거나 편집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청초순치 15년 진수합의 적천수 지묘와 천중기 철저가 조성한 것을 설명보가 가능한 적천수 첨미와 윤철주 적천수 서라보가 편집하고 재구성한 적천수 징의와 명리서, 명리심의 안에 수록되어져 있는 적천수 논문에 반자된 이수성한 적천수 신조 등이 잇따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 과정에 있어서 주석자 또는 편집자의 자의적인 내용이 개입되어 원본이 훼손되어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연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적천수의 문제점 정리에 있어서 문헌별 첨간의 원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원문은 정보 적천수 정해 사주비전 적천수, 사주비전 적천수 첨미, 완전 적천수 해설, 그리고 일제시대 때 필사본으로 남아있는 화해 적천수라는 5개의 문을 가지고 말하면 적천수, 말하면 감에서부터 개수까지의 요문의 글자 틀린 것을 빨간 글씨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흑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빨간 글씨로 표현해 봤을 때 간목, 을목, 병화, 점화는 유독 5개의 문헌으로 봤을 때 틀린 글자는 없더라. 문토, 기토, 경금 이런 식으로 각 천간마다 전부 다 글자가 틀린 그러한 문헌들마다 글자가 다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별로 문장에 많은 차이가 있더라. 문장의 해석은 글자가 틀리는 것에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어떤 문장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고전의 비판적 고찰은 앞전에도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고전의 비판적 고찰은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천수의 문제점 정리에 있어서 일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해석을 일반적 해석이라고 지칭을 하고 본 연구자가 연구를 새롭게 한 내용은 비판적 고찰에 의한 해석이라고 명칭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천수의 문제점에서의 문제점 원인을 찾아본다면 고전의 문장에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을 무심하게 그냥 지나쳐버리더라. 그러고 고전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다.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런 없이 공부를 했다. 즉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런 질문 없이 공부를 하였다. 즉 신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아무런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설명, 즉 명결이 안 되었다. 즉 설명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의가 수긍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인 명변이 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에 있어서 이론은 통일성이 없더라. 그래서 명리학이라고는 이야기는 하나 사실은 명리가 아직까지는 비학문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목편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자 하면은 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간목 참천 탈퇴와 충불영문 추불영토 하치성령 소탕기어 지연천하 식립충부라는 이 간목의 문을 봤을 때 이 3이라는 것은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3에 1, 2, 3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영어에서도 영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듯 한문에서도 하나의 글자 한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문이 있지요. 한자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참이라고 했을 때는 숫자 3이지만은 참이라고 참여정부, 참여시킨다, 참가한다라고 할 때는 이 똑같은 3을 지나놓고 참자로 읽습니다. 그럴 때는 참여, 버금간다, 간주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간목 참천이라고 하는 것 보면 하늘에 버금간다, 하늘에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말하자면은 해석을 해야 된다. 비판적 관찰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탈퇴라는 것도 그냥 탈퇴가 되는 게 아니고 모양을 완전히 달리하는, 즉 번데기에서 건축이 되는 거면 모양이 달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명리적인 것으로 볼 때는 씨앗이라는 신금에서부터 뿌리로 변화되는 모양을 완전히 달리하는 탈퇴, 즉 명리의 고전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유적인 해석과 비사적인 해석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명리의 해석은 되어지지 않더라. 그러한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화도 병화냐 정화냐라는 것을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봄의 햇볕, 따뜻한 봄균이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씨앗에서 뿌리가 내릴 때는 봄철의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비판적 관찰로서 해석이 됩니다. 이 금도 그냥 금이 아니고 봄의 꽃, 간목을 중하는 근거, 즉 봄에는 뿌리에서부터 아직 뿌리가 완전히 내리기 전에 꽃이 핀다든지 열매가 맺으면은 간목이라는 뿌리는 상당히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견금이라는 거는 여기서의 금이라는 거는 간목을 중하는 견금이라고 봐야 된다. 봄에는 견금 꽃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토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토가 아니고 봄과 여름의 무토, 뿌리가 파묻혀 버리는 거. 저 뒤에서 나온 아까도 제가 소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목이면 간목 전체에서도 이 4은8구로 되어 있습니다. 4은8구로 되어 있는 이 문장 전체가 연관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갑에서부터 개수까지가 전체가 문장이 연관되어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은 적천수 해석이라는 것은 절대, 혹은 명리 고전에 있어서는 절대로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연구자는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도 뿌리가 파묻히는 것, 이 성자도 일반적으로 올라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한문입니다. 이 천자문만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를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은유와 비사적인 해석을 했을 때 말하자면은 인물을 방송한다. 즉 간목은 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을을 만드는 인물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용은 여기 그렇습니다. 진토가 아니고 진을, 용의 달에 간목은 을을 만드는 인물을 완성하고 수탕, 이 단순하게 물이 끓는 물이 질펀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아지랑이, 봄의 땅에서 봄철이 되면은 봄에서부터 아지랑이가 올라오지요. 물이 끓는 겁니다. 그래서 아지랑이가 있는 그러한 시기 봄철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도 앞에 성과 마찬가지로 이 기라는 것도 자신이 태어난다. 즉 이 호랑이, 이 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월에 지지장간에 인무병 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간모의 자신이 태어나고, 아까 지금 얘기했어, 이 용이라는 건 3월달이니까 이게 세월이 늦지요. 을목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태어난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도 호랑이라고, 인목이 아니고 호랑이다라고 말하면 비판적 관찰로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윤도 땅이 기름진 것, 영양분이 충분한 땅, 천화, 순조로운 날씨, 태풍형 기운이 없는 그러한 땅이 기름지다고 한다면 식입은 낭떠러지 모래 땅이 아닌 올바른 환경에서 청고, 즉 간목은 장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말하면 비판적 고찰, 은유적인 내용과 비사적인 내용을 알고 소위 말하는 깨뜨려보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목의 말하면 비판적 고찰을 정리하려고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간목은 나무의 근본이기 하늘을 같다고 할 수 있다. 씨앗에서 껍질을 빼고 나올 때는 열이 필요하며 봄에는 뿌리가 아직 약하므로 열매인 견금을 용납하지 않는다. 가을에는 종자인 신금을 눌리게 하는 거덕이 무토를 좋아하지 않냐고, 아지랑이가 있는 봄철에 이를 용하여 내릴 뿌리는 이르리면 자신인 간목이 태어나고 3월이 되면 튼튼하게 되어 을목을 만들더라. 그렇게 당이 이름지고 일기가 순조로우면
간목은 전부의 세월을 살아간다. 즉 해석을 했을 때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문장이 되는 문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해석을 보면은 이 문장이 되지 않고 그냥 떠문 전부 다 별거의 내용으로 돌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명리에서 적용을 하는 적용 관계를 설명드리자면은 간목은 나무의 근본이 뿌리입니다. 아까 참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봄에 태어나며 얼봉을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경금의 춤을 당함으로 싫어하며 무토가 있으면 종자번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간목은 씨앗은 신금으로도 생기며 장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간목에서부터 계속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지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얼목입니다. 얼목 수유 교양해우 해정 포병 가문성우 헛석지지 기마유구 등락에가 가춘 가추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양이라는 것도 잎 또는 줄기가 처음 말하면 이미 자라난 나무에서 잎 또는 줄기가 멈출 때 우리가 양이 새끼 양에서부터 점점 커가면은 뿌리 올라올 때 보면 쭈삣하게 올라옵니다. 전에서 큰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이라는 것은 잎 또는 줄기라는 것을 규양이라는 말로서 은유적인 것과 비사적인 내용으로서 규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효라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전에서 그러면 그런 걸 봐왔겠습니다만은 씨앗들이 수복이 모여 있다가 봄철이 이렇게 죽고 나올 때 보면 씨앗을 보면 흙을 머리에 쌍한 것들이 많이 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말하자면은 배우라는 것으로 속하게 듣는 것으로서 말하면은 해석을 해야 된다. 회정, 이 정화를 말하자면은 이 회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사문이라는 거는 글자로 이 회자라는 거는 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어떤 회자냐면은 무언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혹은 뭔가 모르게 불안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생각하게 되면 정화할지 정화. 즉, 정화는 을목을 단풍 낙엽 들게 하기 때문에 정화를 말하면 불안하게 생각하여 보병이라는 것은 그냥 병을 안으면은 아니고 여름철에 병화를 받아들이면은 얼은 잎 또는 줄기이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을 한다. 자기의 활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목편에서 나왔습니다. 또 가봉이죠. 가봉이죠. 그래 이 봉황이라는 닭 대신 봉황 대신 닭 대신 꽁 대신 닭 봉황 이런 겁니다. 그래서 6월에 긴급 만드는 이 물을 좋아요 눌리고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